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간오행 중에서 목과 음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지난 강의에 이제 수화를 했거든요. 수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목금을 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그 기운을 알아야 돼요. 기운. 목의 기운은 이제 습한 기운이다. 습하다. 습이라고 하는 것은 붙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성질의 반대예요. 화합하는 성질, 그리고 이제 화목한 성질.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집착하는 성질이 되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알아내고 싶은 어떤 호기심과 같은 성격도 있고요. 논리적인 성질도 있고요. 또 반대로 꼰대적인 성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한에서 해요. 한. 출발을 한에서 해요. 그러니까 한에서 습으로 간 거예요. 한에서 습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응결되다. 응결되다. 그러니까 응결하는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응결하는 성질. 거두는 성질.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잡아당겨서 꽁꽁 얼리는 거 있잖아요. 응결. 이게 응자가 잘 안 된다. 하여튼 응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겨울철에 이 쇠하고 이렇게 날씨 되게 추우면 쇠에 손이 막 쩍쩍 들어붙죠.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잡아당긴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이라고 해요. 소양의 성질이라고 해서 습에는 난한 기운이, 이 습에는 난한 기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 소양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한한 기운에 난한 기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게 90이라면 95라면은 여기 한 5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만드냐 그러면 이제 습을 만드는 거예요. 습을. 그래서 그걸 이제 양의 기운이 젊을 때 쓰는데 이제 조금이다. 이제 막 이제 양의 기운이 탄생했다. 이런 의미죠. 이때 이제 작용력은 뭐냐 그러면 간목에 뿌리가 이렇게 나올 때예요. 뿌리를 뻗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의 뿌리는 뇌나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뇌에서 가치관을 만들어내고요.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로는 이제 생의 성질이에요. 생한 날.
생한다라고 하는 생의 성질이 있어요. 탄생을 뜻하는 거죠. 탄생, 출생, 뭔가 이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뿌리를 뻗는다는 뜻은 이제 사람에 비유하면 생각과 지식 그리고 가치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학습적으로 말하면 간목은 소양한 기운이다. 한과 난 중에서 한이 더 크고 난이 더 작은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의 기운이 언제냐?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간목의 기운이에요. 입춘이 간목의 기운이라고 해요. 역경에서는 이걸 이제 소양이라고 하고요.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한습이라고 해요. 한습. 그래서 한습한 기운. 간목을 한습한 기운. 그럼 을목은 난습한 기운이에요. 을목은 난습하다. 간목은 한습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인 간목에서 나와서 이제 크기 시작하죠. 을목에서 이제 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을목은 이제 이걸 장이라고 해요. 장. 간목은 생이라고 하고 을목은 이제 자란다라고 해서 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절적 기운으로다가 더우면 더울수록 을목은 이제 더 커지죠.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저 북유럽이나 어떤 저 몽골 저쪽으로 가면은 이 나무가 크기만 하고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침엽수라고 하죠. 침엽수가 이제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은 커지기도 하고 나무가 커지기도 하고 가지를 이렇게 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활엽수의 나라라, 활엽수다 이제 이러죠. 그 침엽수는 북쪽으로 많고 활엽수는 이제 남쪽으로 많듯이 이 을목은 이제 따뜻한 기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이 을목을 만드는 거예요. 여름 하자를 쓰거든요. 여름 하자를 써서 장하라고 해요. 장하. 난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펼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펼치다. 난습하다는 펼치다.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고 익혔으니까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구역은 간목구역이죠. 그러면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지식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을목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희귀신으로 가게 되면 간목은 지식 체계를 세워야 하고 을목은 활용해야 하니 뭐 사회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용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설명하면 간목은 한습한 기운으로서 이제 만물을 낳는 기운이다. 만물을 낳다. 그럼 무엇이 낳느냐? 무엇이 만물을 낳느냐? 자연이 낳는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자연이 낳았다라고 해서 백물지산이라고 해요. 백물지산. 백물지산. 뭐야? 백물지산. 자연이 간목을 낳은 거죠. 이거를 인격화를 시키면은 자식을 낳다요. 자식을 낳다, 정신을 낳다. 지식을 전하고 전해서 낳다. 그러니까 정신도 전하고 이제 또 전해받고 또 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전해서 내려오는 거죠. 지자가 이렇잖아,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화살 십자예요. 화살 십자. 화살을 맞고 하면서 나온 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실패를 거듭하고 태어난 것이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화살을 여러 번 맞고 나서 이제 태어난 것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실패한 마인드를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쌓고 지식이라는 것도 쌓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렇죠? 찍고 찍어서 만든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정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보는 척도가 돼요. 그리고 정신의 온전함을 보는 척도가 돼요. 그래서 감목이 없으면 지식을 닦고 싶어서 계속 닦지만은 닦아지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감목이 없으면 계속 정신을 차리고 싶긴 한데 잘 차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목이 없으면은 이 집착력이 끈적끈적한 붙는 접착력이 없어서 친근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친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한테 붙는 짓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을 붙는 성질, 친화력의 성질, 그리고 지식은 이제 습득하는 성질, 그러니까 배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친화력과 습득 능력이에요. 습득 능력. 감목은. 근데 수화나 토는 이렇게 성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오행의 성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과 금은 인간을 이제 그 성품화 시킨 것으로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표현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과 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화 토는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목과 금을 만드는 바탕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는 기가 되고 토는 질이 되어서 상이 나오니 그 상이 목금이 되는 거예요. 수화는 기가 되고요, 토는 질이 되는 거예요. 질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목과 금의 형체죠. 형체가 나오는 거죠. 형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상자가, 이 상자를 써도 되고요, 뭐 코끼리 상자를 써도 되고요, 뭐 아무 상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무 거 써도 돼요. 내나 그게 그거예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관계의 친화력을 가졌어요. 인간관계의 친화력을 가졌고, 개인적으로는 습득 능력을 가졌다. 그럼 자기 자식에게는 목과 금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수화토를 말해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겠죠. 내 자식은 목금으로 생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수나 화나 토로 생긴 게 좋을까? 그 수화 토는 관념이에요. 관념상이에요. 사실은 목금이죠. 사실상은 목금인데, 수화와 토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를 나오게 하는, 이 형체를 나오게 하는 바탕의 기운들이, 자기가 정간에 목이 없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친화력이 좀 소극적이다, 그리고 습득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습득 능력이 부족한 것을 금이 가서 분리해서 떼워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목처럼 습득을 다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부분별로 필요한 것만 습득하는 거죠. 근데 가장 친화력이 없는 이제 사람은 천간에 목이 있는데 목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만 습득하게 돼 있어요.
간목은 이제 한습한 가운데 습득 능력이 나오는데, 만약에 간목이 한습하지 않고 난습한 곳에 가 있으면 간목이 을목처럼 행동해요. 을목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습한 가운데, 즉 말해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수라고 보고, 습이라고 하는 건 목이에요. 습이라고 하는 건 목인데, 이 난습한 가운데 을목이 나오거든요. 난습한 기운에 을목이 나오는데, 간목이 만약에 난습한 곳에서 나오면 간목이라고 하는 친화력과 습득력으로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을목처럼 펼치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간목의 친화력과 습득력에 입각해서 간목은 지식과 정신을 만드는 절대 강자가 되어서 나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추구 방식이거든요. 근데 을목은 이제 장하, 여름에서 이제 이렇게 장하이기 때문에 큰다는 뜻이에요. 큰다. 그러니까 큰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경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쟁을. 그래서 목이 가지를 펼치니까 상대를 만난다는 뜻이죠. 상대를 만난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지를 이렇게 펼치니까 가지와 가지들끼리 부딪히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간목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온화한 대인관계적, 그러니까 온화한 대인관계적 친화력이 아니에요. 간목이 이렇게 친화력을 보이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뭔가 저 사람한테서 배우기 위한 친화력이에요. 그 을목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그냥 친화적 습득 능력이에요. 을목은 그래서 관계적 설득력이라고 해요. 인간관계적 설득 능력, 대인관계적 설득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친화력을 지녔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친화력인데, 을목은 친화력이 있어서 누구를 설득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필요한 부분과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친화력이에요. 그래서 습득 능력과 설득 능력은 의미가 다르죠. 간목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만 하면 되지만, 을목은 경쟁을 통해서 강자가 되기 위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은 습득하고 을목은 습득한 것으로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간목은 절대적 능력을 만들기를 원하고요, 을목은 경쟁적 능력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을목이 이렇게 난습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습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화보다가 수가 굉장히 지나치죠. 그러면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자기의 아집을 가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와 교우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설득으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상대가 볼 때는 아집이 되는 거예요. 통변할 때 원래 습득력만 발휘하고, 그렇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상대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마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같은 건데, 이거는 간목한테 있는 거예요. 간목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는. 을목은 나를 따라오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따라오도록 설득을 해줘야지. 권위적이거나 독선적이면 안 돼요. 만약에 을목이 한습하면 간목처럼 행동할 것이죠. 간목이 한습하지 않고 난습하면 을목처럼 가서 설득을 해요. 이거는 마치 선비가 머슴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거는 간목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거는 다재다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재다능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하는 것이고요,
이를 기획하고 꾸미는 것은 간목이 하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가지가 흔들려야죠. 가지가. 그래서 간목을 채라고 하고요. 을목을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 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간목을 채라고 하고요. 을목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는 몸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고요. 용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채용이라는 게 그 우주의 기운을, 우주의 그 큰 틀을 가지고 또 채용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만물을 의미하는 관점에서의 채용이에요. 나중에 희귀신을 이제 할 때 간목이 희신일 때 을목이 기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관계이면서 이제 또 이제 기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반대로 을목이 채가 된다면 간목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목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짝이에요. 짝. 이 짝을 이제 배합 관계라고 하죠. 배합 관계. 그러려면은 간목은 한을 가지고 오고요.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오고, 을목은 난을 가지고 와야 배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궁합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려고 좋게 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완성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남녀가 잘 맞기보다는 결혼 생활까지 잘 맞아야 되듯이 갑을목이 짝이긴 한데 이 채용에 배합이 되었는데 생화가 잘 돼야 돼요. 생화가 잘 돼야 되니까 간목이 난습이고 만약에 을목이 한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장이 나가서 영업 다니고 일하고 부하 직원은 앉혀놓고 편하게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을목의 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펼치다, 벌리다, 붙다. 이게 이제 난습이에요. 붙다. 붙다. 벌려서 나갔는데 떨어지진 않았죠. 간목에서 뚝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이렇게 벌어져서 나간 거잖아요. 벌려서 나갔으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을목이 조습에서 이제 을목이 난조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조. 그 벌리다라고 하는 난에서 이제 건조한 가을로 가게 되면 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배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고 싶은 것이 있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의 을목은, 가을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독립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이제 떼려고 하면은 간목은 한습, 을목은 난습. 한은 이제 수라고 보고요. 나는 화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은 뭐든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통변을 하면은 간목은 친화력과 습득 능력을 갖추었고, 을목은 관계력과, 그러니까 대인관계력, 인간관계력, 관계력과 설득력을 발휘하여서 경쟁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간목이 만약에 한습하지 않고 난습하게 되면 온전한 친화력과 온전한 습득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상대에게 치우쳐서 관계력과 설득하는 모양이 마치 장사꾼과 같다. 이거는 한습과 난습의 정상적인 통변과 부정적인 통변을 할 때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 한습이 아니라 난습하면은 체계적인 습득 능력과 어떤 정확한 친화력을 발휘하지 않고요, 을목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간목이 을목처럼 하는 거예요. 온전한 뿌리 깊은 친화력이 아닌
제대로 된 습득 능력을 갖추지 않고요. 인간관계를 맺고 설득하는 모양의 장사치와 같다. 그건 간목의 행위가 아니죠. 만약에 을목이 또 난습하지 않고 한습하다면 온전한 진화력을 발휘하지 않고요. 온전한 습득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러니까 관계력과 설득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정치인과 같아요. 속에 있는 어떤 그 자긍심이 없어요. 사고방식 중에서 누구든지 선호하는 것은 간목보다가 을목일 수가 있죠. 간목하고 을목하고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걸 더 선호할까 하면은 간목은 어떤 그 점잖은 어른과 같다. 을목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고 설득을 하려면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력, 그 대인 관계력 이게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난데 이게 이제 거꾸로 태어났다 그러면 난습이 한습으로 갔거나 한습이 난습으로 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가장 하지 못하는 게 그거란 뜻이죠. 가장 공부 못하는 게 간목이고 가장 설득하지 못하는 게 을목이고 그게 이제 한난 이제 난습과 한습이 바뀌어 버렸을 때 대개 한습은 이거 한습이잖아요. 한습은 엘리트형이에요. 엘리트형. 그리고 수화가 한습하면 수화가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한습은 뭐가 저거죠? 임수가 한이고 습은 기수죠. 이게 수화가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습이고 정화가 조죠. 소통형이라고 해요. 수화가 한습하다. 소통형이다. 난습한 기운은 영업형이라고 해요. 영업형. 그러면 영업형이 되려고 하면은 수와 화 중에서 수가 조금 부족하고 화가 더 많은 형이에요. 난습하기는 한데 내가 영업을 해야 되겠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수가 조금 부족하고 화가 많으면 화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습이 한습이 되었잖아요. 난습이 한습이 되어버리면 화가 부족하고 수가 더 많은 형이죠. 그럼 수가 더 많은 형은 정치가 스타일. 을이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만 망하다는 뜻이에요. 수만. 그러니까 서로 비난을 해요. 비난을. 자기 자신은 점잖은 척 하면서 상대를 막 비난해요. 이번 대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모양들인데 자기 자신의 비정상적인 생활사를 듣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면 결국은 남을 비난해야 되잖아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자기는 정당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지식력, 을목은 행정력이라고 해요. 하나 더 붙이세요. 갑을목은 그래서 이제 지행일체력이라고 해요. 지행일체력. 간목은 지, 을목은 행. 그래서 지행일체.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조한기운이에요. 조한기운. 조한기운.
나무에 상품이 여러 개가 열려 있죠. 그리고 불화변이잖아요. 불화변에 나무 목자, 그리고 나무에 주렁주렁 모든 물건이 열려 있는데, 이걸 이제 화의 열기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의미세요. 그래서 열린 열매를, 요 열매를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을 통변할 때는 오래 걸리다. 그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걸렸으니까 경험 많을 금, 견딜 금, 재련해야 할 금. 이래서 재련하다라고 하죠. 재련하다. 금을 재련하다. 재련하다. 또는 연습하다. 연습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성질이에요. 목에 붙는 성질과는 차이가 좀 있죠. 정반대예요. 붙는 성질과는. 분리하는 성질을 지녔다. 그 열매가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익었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금은 밑으로 떨어지고 목은 위로 올라가죠. 나무는 위로 크고 금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목이 올라가는 성질이지만 실제 올라가려면은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나무가 위로 올라가요. 금은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이죠. 내려가는 성질일 뿐이지, 내려가는 것은 수가 해요. 그러니까 목과 금은 결국은 뭐예요? 화가 올라가게 하고 수가 금을 떨어지게 한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다른 말로 독립하는 기운이죠. 독립하는 기운이다.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숙달된 사람, 경험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금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은 조는 존대, 이거는 난조한 거예요. 난조하다. 난조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이제 따뜻한 기운, 병화의 따뜻한 기운과 금의 조한 기운이 이렇게 합쳐져서 난조한 기운인데, 이 의미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난조하다. 간목은 친화력과 습득력이라고 했는데, 경금은 훈련 과정을 통한 숙달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숙달 과정. 그러니까 간목의 친화력은 마음에서 나온 거고요. 상대와 친화력은 설득력이죠. 을목의 상대와 친화력은 설득력인데, 경금은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간목은 친화력에 의해서 습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간목을 이제 지식체계형이라고 하지만, 경금은 기술체계형이라고 해요. 기술체계. 마음으로 익힌다고 하는 것은 간목이고, 몸으로 익히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경기를 몸으로 하나요, 정신력으로 하나요? 과거에는 정신력이었지만은 현대 축구 선수들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친화력을 발휘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지만, 경금은 차분하면 안 돼요. 훈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몸을 만들잖아요. 훈련 과정을 겪어서 익숙하게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화를 훈련이라고 해요.
이거 병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훈련이라고 하죠. 금은 이제 숙달이라고 하죠. 숙달. 화가 훈련이라면 금은 숙달이다. 난이라고 하는 화의 훈련과 조라고 하는 금의 그 과정, 숙달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가 모여서 난조를 이루었을 때 기술 체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성립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경 혹은 병경 뭐 이렇게 이제 얘들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숙달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걸 재련이라고 하고 이걸 단련이라고 해요. 간목도 똑같죠. 간목도 한습을 친화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습 하려면은 그 좀 자애롭고 뭔가 자비가 있어야 되고 모성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수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습득 능력, 어떤 학습의 열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그 간목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합한 것이 한습이에요. 한습. 그러니까 한이 뭔지 습이 뭔지 하면 이런 용어들이 저절로 생각이 나야 돼요. 한과 습으로다가 습득이나 학습이라는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그냥 수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수목이다 얘기하니까 기초를 떼지 못하고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수를 한으로 읽을 줄 알아야 기초를 뗀 것이에요. 수의 자애로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화에 지독히 이제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친화력에 들어가고요. 화는 훈련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금은 여기도 이제 신금은 조는 조인데 이건 한조에 들어가요. 한조. 한조에 들어가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쓰려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가는 거예요. 추분이 지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돼요. 단결력이 아니라 독립심, 자주력을 발휘해야 돼요. 추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자주력을 발휘하려면은 훈련을 받은 다음, 자기가 많은 어떤 연습을 한 다음에 자주력을 발휘해야죠. 훈련도 받지 않고 자주력을 발휘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죠. 그게 이제 한조 현상이에요. 한조 현상. 조라는 것은 떨어져 나간 건데 떨어져 나가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이 경금에게 있어요. 그렇죠? 경금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있어야 신금에 가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응결이다. 응결된 것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에 그 이제 자라고 저거 한 그 모든 그 에너지가 그 씨앗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씨앗에 들어있는 게 그게 응결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에서 시작한 수, 이거는 응결을 푸는 수예요. 그래서 수라고 하죠. 수. 저도 생이라고 하죠. 생. 생의 그 덩어리가 이제 여기에요. 사라고 해요. 사. 죽을 사자. 그래서 사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이제 멸화라고 하죠. 멸화. 화의 기운을 죽였다. 눌렸다. 멸화. 생리 같다.
죽으러 가는 길을 말하죠. 그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수라는 세상을 만나다, 그냥 세간을 만나다, 세상 사람들 간의 어떤 그 만남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세요. 그래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다시 활용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익숙한 그 과정을 거친 완성된 것을 말하니까 신금을 상품이라고 하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신금을 표현할 때는 이 성자를 써요. 성, 이룰 성자. 이런 것을 이제 그 시장 내 질서에 맞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활용한다, 상품이다. 그래서 신금이 수가 있어야 활용할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있어야 자기가 완성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에 한이 붙은 것은 쓰러 가는 것이고, 습에 한이 붙은 것은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있어요. 조에 한이 붙었다, 즉 말해서 한조라는 뜻이죠. 그거는 이제 내가 완성품이니까 쓰러 가는 것이고, 습에 한이 붙은 건 한습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 이제 배우러 간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되게 이제 상생상극이 상생이 20개, 상극이 20개, 40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지난번 강의하고 이번 강의를 가지고 이제 상생상극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수화로 맞추지 말고 목금으로 맞춰야 돼요. 동양철학은 수화로 되어 있는데, 수화로 이제 맞춰야죠, 동양철학은. 그런데 명리학은 목금으로 맞춰요. 수화라고 하는 관념으로 가지 말고, 상념으로 가지 말고, 이제 금목이라고 하는, 목금이라고 하는 실증론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걸 알아야 상극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생을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할 거야. 항상 수화에 맞추지 말고 금목에 맞추어라. 그렇지만 동양철학은 수화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요거는 이제 금목에 대한 간단한 이제 개념을 말한 거고요. 수생목을 이제 수생목을 하는데, 이제 간목의 수생목은 두 가지가 있죠. 계갑, 임갑. 습득을 해야 된다. 습득하다. 이렇게. 습득하다. 배우다. 그렇죠? 두 개가 다 배우다야. 두 개 다 배우다인데, 지식을 배우다. 두 개 다 똑같아요. 지식을 배우다. 임갑은, 이거는 이제 응결형이라고 하죠. 이거 한이라고 했죠. 한. 그러니까 응결형 한. 모이다, 수집하다, 뭔가 습득하다, 그 모인 것을 배우다. 즉 말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것을 배우다. 임갑. 영어. 이 명리학도 알고 보면 외국에서 왔죠. 중국에서 왔죠. 동양철학은 한국 고유의 전통 학문이 아니에요. 중국 학문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지식을 습득한다. 그 인갑이 있는 사람의 질문이 이제 되게 그래요. 어디 가면 뭐가 좋다는데 그거 배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인갑, 계갑 두 개가 다 있으면 다재다능하다라고 봐도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또 일관성이라고 해요. 그 임수가 있으면 모방적 자질, 외부에서 받은 모범을 보고 도전한다. 요즘은 모방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인갑을 이제 외부 거래, 데이터 분석가, 요런 이제 쪽으로 이제 인갑이 많이 가죠. 근데 계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퍼지는 한이에요. 임수는 은결하는 한이고요. 얘는 계수는 퍼지게 하는 한이에요. 한도 두 가지인데, 은결하는 한이 있고 퍼지게 하는 한이 있어요.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배출하다. 배출하다. 배출된 것을 습득하다. 또 자질을 개발하다. 그 계갑을 가진 사람의 어떤 질문은,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언제 물어보겠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인갑, 계갑이 다 있으면. 내부적 자질을 개발해서 지식을 습득한다. 계갑. 그래서 창작 작가라든가 감성에서 나온 거, 창의성, 뭔가 이렇게 자급자족,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는 정보와 조사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임상실험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임상을 해서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계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임수 속에 계수가 없다는 어떤 분리적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임수가 체라면 계수가 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간목이 체라면 을목이 용이듯이요. 만약에 계수가 체라면 임수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 속에 계수가 들어있고요, 계수 속에 임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와 계수는 같은 형제다. 처음에는 하나의 기운이었었고, 하나의 기운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붙어서 하는 것과 같아요. 부부는 떨어져도 하나잖아요. 임무는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지만 남자의 임무, 여자의 임무, 이렇게 임무가 이제 다르듯이 임수와 계수는 이렇게 서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형제와 같다. 간목과 을목도 이제 그런 짝이죠. 배합의 짝인데, 간목이 용이라면 을목이 채고, 을목이 채라면 간목이 용인데, 을목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간목은 이제 그 행위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 그랬죠? 을목은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지향하는 것은 뭐 박사를 받기보다는 고시를 보는 쪽을 택하겠죠, 아무래도. 활용 가능한 지식,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임수예요. 그래서 을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을목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을목도 계을이 있고 임을이 있어요. 그 임을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 가능한 지식을 외부에서 유입된 것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을목은 반드시 활용 가능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활용 가능한 지식을, 임수는
외부에서 유입된 학문을 습득하다. 게으른 활용 가능한 지식을 내부에서 내부적 자질로 개발한다. 이거는 자질로 개발한다. 외부에서 이제 유입된 지식을 습득한다. 게으리 하는 것은 되게 시나리오 작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이디어가 막 들끓어 올라요. 산이 깊고 물이 깊으면 창의력과 이제 모방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나요? 창의력이 더 많아요. 유전인재 속에는 수많은 세월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본 것들이에요. 자질이라고 하는 유전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개수, 계율 안에는. 거기에 이제 금생수가 붙으면은 더 많은 유전적 효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화가 붙었다 그러면은 활용 가치가 더 좋게 진화되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목이 난습하지 않고 한습하면, 그러면 간목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간목이 한습하지 않고 난습하면 을목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체용과 순서가 막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과 습득 능력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습득 능력과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수생목이 같이 가야 돼요. 목만 가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같이 가줘야 돼요. 같이. 수를 만나야 습득 능력이 개발이 되고요. 설득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만 있으면 그냥 잠재력만 있다는 거죠. 잠재력만 있다. 수생목이 되어야 비로소 잠재력이 습득 능력과 설득 능력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습득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 실력을 갖추게 되고요. 을목은 습득 능력을 쓰기 위해서 상대적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으로 습득력을 개발하고 설득력을 개발해야 되는가? 임갑은 유입에 의해서, 계갑은 자기개발에 의해서, 임을은 유입에 의해서, 계을은 자기개발에 의해서. 이번은 이제 여기까지고, 다음은 또 내용이 또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수생목도 오늘 하는 수생목과 내일 하는 수생목이 다른 이유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점점점 난습이 나오면은 계갑에서 이제 을목이 나오죠. 간목은 꼰대, 좋은 말로 선비. 을목은 과잉친절. 을목이 간목을 보면 꼰대라고 그래요. 간목이 을목을 보면 그냥 과잉친절이라고 하죠. 좋은 말로. 우리 좋은 말 써야죠. 그래서 간목은 뭉치다. 뭉치다. 을목은 펼치다. 묘진월에 을목이 있잖아. 그렇죠. 묘진월에 을목이 있는데 사주가 좀 춥다. 묘진월인데 춥다. 춥다는 말은 뭐냐면 무토가 있거나 묘진월에 이제 무토가 있으면 춥다 그래요. 무토가 있으면 해를 가리기 때문에. 그 사주가 좀 춥다 그러면 자기는 간목 같은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묘진월에 을목인데 날씨가 좀 춥다. 추운 거를 뭘로 구분해요? 뭐 금생수가 많으면 추운 거죠, 당연히. 그런데 묘진월에 그냥 춥다는 뭐 천간에 무토가 떠 있으면 해를 가려서 춥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을목은 을목인데 간목 같은 을목이다. 그럼 팔랑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성품이 참 점잖다고 스스로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이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궁리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자꾸 알아내야만이 기초가 성립돼요. 상생이 총 20개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습득 능력과 설득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또 논해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필요성, 외부에서 필요한 것은 활용성.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불필요성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것은 수생목이죠. 임갑, 계갑. 활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을, 계을. 여기서 똑같은 수생목에서도 요거는 내, 요거는 외. 을목은 외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간목은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목. 그러려 그러면 이제 임수한테는, 임갑한테는 뭐가 들어가야 필요성이 생기느냐? 무토가 들어가야 필요성이 생겨요. 계수한테는 기토가 들어가야 필요성이 생겨요. 임을에도 무토, 임갑에도 무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는 활용성, 여기서는 필요성이 생기죠. 토가 들어간다는 말은 토국수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토국수가. 토국수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토가 들어가줘야 지식을 습득해야 될 필요성을 내가 인지를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토가 들어가야 내가 활용 가능한 어떤 그 활용성을 인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토국수가 들어가야 목국토를 통해서 필요성과 활용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설득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토가 개입되지 않았다, 토가 없다 그러면 필요성이 아니고 활용성이 아니에요. 비활용성과 불필요한 것을 설득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습득하거나 그렇게 되죠. 임수한테 토국수가 개입이 안 되면 어떤 불필요한 외래 문화를 습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배울 경우가 많잖아요. 계갑 수생목에 토국수가 들어가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이고요. 계을에 토국수가 들어가면은 현실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활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시켜 주는 게 이 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간목의 수생목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습득하게 하고요, 습득시키고요. 을목의 수생목은 필요한 것을 활용하게 해주는 것이 토의 역할이에요. 두 개가 다. 계수한테 기토가 들어가서 그 필요성과 활용성을 알게 해주고요. 임수한테 무토가 들어가서 필요성과 활용성을 알게 해줘요. 만약에 토가 들어가지 않으면 필요성과 활용성이 아닌 다른 것을 습득하게 되고 다른 것을 활용하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토가 아니고 무토가 들어가면은 변질이라고 해요. 변질성.
바르게 쓰지 않는다. 임갑한테 과학기술을 배워오라고 유학을 보냈더니 임갑인데 기토가 있어서 기토로 갔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배우러 가서 무역을 배운다든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성이라고 해요. 변질이 반드시 나쁜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개수한테 무토가 있으면 시집가서 부인처럼 잘 살라고 했더니 부인처럼 하지 않고 여자처럼만 하고 살았다. 그런 변질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질성이라는 게 나쁘게 나타나기도 하고 좋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할 권리는 없죠.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역학자가 결정하는 일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상대방이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면서 상극이 들어가죠. 수생목에는 토국수와 목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목토가 들어가죠.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토국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또 토국수가 들어가고 목토가 들어가면 요 토국수 목토 과정을 거쳐서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토는 따라다닌다.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면 돼요. 토는. 목생화는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 어떤 관계와의 활용, 인간관계와 어떤 대인관계를 통한 활용. 그래서 관계와 소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생화가 안 되면 소통력이 부족하다. 목생화가 너무 많으면 소통력이 오버가 되니까 강요가 된다. 독재적 마인드가 된다. 목생화를 하는데 습기가 너무 많으면 이거는 소통력에 대한 의심자예요. 정말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잘할지 못할지에 대한 의심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영업을 하러 간 건지 연애를 하러 간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붙는 성질. 그런데 습기가 하나도 없이 대화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소통이 더 단절되게 돼 있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소통하러 간 게 아니라 싸우러 간 거죠.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습기가 너무 적어도 안 되죠. 그래서 화는 이제 난이죠. 화는 난이라고 해요. 화는 난. 수는 습. 수는 습이 아니라 화는 난. 목은 습. 요거도 이제 습은 습인데 요거도 그냥 한이라고 해요. 한이라고 해요. 한. 목은 습.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난습하다, 한습하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개각 한습하다, 을병 난습하다. 습은 여기서 나오죠. 목에서 나오죠. 이게 이제 난습한 이제 그 개념. 이거 이제 조후를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조후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미리 숙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습한 가운데 태어난 것은 을목부터 태어나지
간목부터가 아니다. 그럼 활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에서는 화가 많아야 설득력이 되고요. 수생목에서는 수가 많아야 습득 능력이 돼요. 그럼 을목은 활용하기 위해서 습득하는 거죠. 이 병화는 이제 난습성 난이에요. 따뜻할 난자 병화는. 그러니까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작용력을 발휘하기 위함이에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소통 능력이죠. 병화로다가 이제 그 상호 관계를 통한 소통력을 발휘해서 원활한 작용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병화에 들어있어요. 을병. 요거는 이제 병화는 이제 난조성 난이에요. 요거는 난조. 요거는 난섭. 정화는 열이죠. 열이에요. 열이고 정화 옆에는 항상 경금이 붙어 있어. 경금. 그러니까 정화도 관계와 소통력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력을 발휘해서 그 운영 능력을 쌓다.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어요.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격화를 시킨 말이고, 운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화를 시킨 건데, 아날로그 방식이나 디지털 방식과 같은 어떤 그 기술적인 요소가 정화에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격과 맛과 멋 이런 것들이 정화에 들어가 있어요. 기술성, 예술성, 예체능성, 그리고 연구성, 연구 이런 것들이 정화에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을정이다 그러면 대개 이제 금융을 얘기해요. 금융인데 금융도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융 기술. 그러니까 목생화 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기술이에요. 학원 비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리가 예체능 비리잖아요. 그 을정이 예체능이에요. 을정이 예체능. 금융, 예체능. 금융 비리가 늘어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을정이 이제 임수가 임을 했는데 을정이면은 유입된 자산이에요. 임수는. 유입된 금융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산 관리라고 해요. 직업이 자산 관리라고. 괴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은행 직원. 괴수가 있다. 그냥 은행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에도 토가 들어가요. 병화에는 무토가 들어가고 정화에는 기토가 들어가죠. 다시 정리하면은 정화, 기토, 경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배합이 맞는 거예요. 이 경금은 정화와 기토 속에 들어가 있다. 사실 없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들어가 있어요. 운에서 오면 써요. 또 목생화가 각 병이 있고
갑정이 있죠.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만드는 거예요. 을목. 활용성 높은 지식을 배워라. 그러니까 갑병에서 배우는 습득 능력은 활용성이 높아야 돼요. 왜? 병화는 밖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병을 하면 갑도 하고 을도 해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갑목도 하고 을목도 해라. 절대적 능력도 필요하고 상대적 능력도 필요하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활용성 높은, 즉 경쟁력이 높은 지식을 절대적으로 습득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갑병에 들어있어요. 경쟁성도 높아야 되지만 절대성도 높아야 된다. 그래서 갑목의 절대성, 을목의 상대성을 포함한 높은 지식을 습득하라. 만약에 개수가 있었으면, 개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임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유입을 통해서, 유입된 지식을 통해서. 그럼 여기 이제 상승상극을 이제 이렇게 상생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숫자가 이제 막 늘어나요. 지금은 이제 두 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계절별로 이제 이거를 다 원래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나이 붙여야죠. 시간의 경과 붙여야지, 대운도 붙여야지, 육신도 붙여야지, 희귀신, 격국 붙여야죠. 용신, 희귀신까지 붙이게 되면 한 21가지, 글자 하나에 한 21가지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글자 하나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천간에 있나, 암장에 있나, 월령에 있나, 삼합했나, 방합했나, 투간이 됐나, 투간되지 못했나, 상극당했냐, 상생하는 중이냐,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21개 플러스 이런 것까지 한 6, 7개가 또 더 플러스가 되죠. 만약에 교육공학과다라고 하면은 이 갑병과 갑정 중에서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거기도 이제 지식이 들어가면 갑병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학과다 그러면 갑정과도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요즘 이걸 한마디로다가 딱 정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의사라면은 갑병도 붙고 갑정도 붙잖아요. 그냥 상담의사면 갑병, 임상의사면 갑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컴퓨터 분야다, 컴퓨터 전공을 했다. 그럼 활용성이냐, 습득성이냐, 그렇죠? 철학은 습득성이냐, 활용성이냐. 교양과 직업을 나누어야 돼요. 교양으로 배우는 것과 직업으로 쓰는 걸 나누어야 돼요. 그게 공부하기 위함이냐, 쓰기 위함이냐. 컴퓨터를 취미로 배우느냐, 내가 직업으로 쓰기 위해서 배우느냐. 명리학을 취미로 배우느냐, 쓰기 위해서 배우느냐. 수생목은 항상 교양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고요. 목생화는 활용성이 붙어 있어요. 갑정이다 그러면은 갑목의 절대적 능력이죠. 갑목의 절대적 능력, 이 화, 경쟁성, 상대성이 들어가요. 화에. 그리고 병화가 아니고 정화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경금이 또 들어가거든요. 기술성, 연구성이 들어가고, 개발성, 뭐 필요한 단어를 여기다 정화에다가 막 갖다 붙이면 돼요. 가령 개수가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개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 지식과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은 있겠죠. 그런데 감목이 없으면, 천간에 감목이 없으면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지 않고 혼자서 그려요. 그게 독학이라고 해요. 목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배우거나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지도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인정받지 못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생각이지, 목이 없으면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그 대신에 상상력이 풍부해요. 목이 없는 인간이 꿈을 많이 꾼다. 화가 없다면은 경쟁성이 없는 거예요. 정화가 없으면 기술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 하나로다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배우지도 않고 혼자서 그려놓고 상대성도 없고 정화가 없으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혼자 그려놓고 혼자서 칭찬하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정화운이 오면은 어때 기술적으로 좀 잘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운에서 병화가 오면은 남들보다가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들어오죠. 간목이 운에서 오면은 어디 가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을목이 오면은 갤러리에다가 전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런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원래 명리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간목 한 글자만 이야기하면 상생상극의 끝없는 순환, 그리고 우리들이 취하는 어떤 그 형상, 이게 없어요. 한 글자만 얘기하면. 수생목으로 배웠으면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교습력이 되는 거죠. 목생화다 그러면 관계와,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소통이니까 원활하면은 이게 원활하면, 목생화가 원활하면은 그걸 운영 능력이라고 해요. 간목이 병화를 봤으면 을목까지 가는 거야. 병화를 보지 못했으면 그냥 갑병까지만 가는 거예요. 간목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훈련시키는 데는 반드시 이거 인화가 필요해요. 오늘은 이제 간목을 하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갑정이라고 썼는데, 금은 원래 갑정을 쓰려고 하면은 경금이 있어서 벽갑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건 지금 이제 배우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 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재련하는 건데, 인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경신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갑정은 이제 금이 필요하다. 금을 만들고 재련하고 훈련시키는 데는 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통한 높은 기술성, 높은 지식을 습득하라.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망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예체능 들어있어요. 예체능. 간목이 정화를 봤으면 일단 여기에는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들어가요. 병화에 무토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고, 무토가 없으면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정화에 기토가 들어가면은 기술적 요소를 갖춘 것이고요. 정화가 기토가 없으면 기술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정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도 예체능적 성향과 기술적 성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갑정과 을정이 화극금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화극금에 들어가면은 과학 기술적 성향의 금이 나오고요.
하절의 갑정에서 금이 나오는 것은 예체능적 성향이에요.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추절 이후라고 하는 것은 하지부터 추절에 들어가요. 하지부터 추절 이후에 이제 인하해서 그 을정이나 갑정을 통해서 금이 나오는 것은 과학기술적 성향이다. 근데 하지 이전에 갑목에서 갑정이 나오는 것은 예체능적 성향이다. 그리고 을목의 을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금융적 성향이 좀 들어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통화라고 하잖아요. 통화. 그렇죠? 지불수단이나 어떤 유통수단이 되는 통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을목 분야에서는 이 통화를, 우리나라에서 통화를 조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이죠. 통화량 조정 방식, 이게 이제 하절의 을정이 하는 거예요. 그 예기월령을 보면은 수생목 시기에 이제 누에를 키우러, 옛날에 양잠을 많이 했잖아, 그랬죠. 누에를 키우러 이제 처첩을 대동한다. 처와 첩을 대동하는데 첩이 먼저 가고 주인이 뒤따라간다. 즉 하인이 먼저 가고 주인이 뒤따라간다. 그러면 이때 이미 대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돈이 통일돼야 돼요.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돈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생화, 그러니까 춘분 이후가 되면은 돈 얘기가 나와요. 춘절에는 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직조를 하려면 뽕나무를 키워야죠. 누에에서 명주지를 뽑아갖고 직조를 하잖아요. 그걸 직조 기술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는데. 그런데 대출, 그게 금융기술이라고 해요. 진월에 가서 비로소 이제 금융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같다.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묘월은 뽕나무를 키우러 간다. 뽕나무를 키우러 간다는 말은 기술이라는 의미예요. 기술이라는 의미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금융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죠. 직조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묘진월생 직업군이 이제 의류, 종이, 가구, 음식 이런 쪽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것들이 다 목에서 나오니까. 직지는 기둥, 석가래 이런 것도 목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직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쯤 이제 의류 산업 분야가 시작이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을정에 해묘미가 있다. 밑에 해묘미가 있다. 삼합이 있다. 그럼 이거는 금융이 아니에요. 금융이 아니라 돈 벌러 가서 노동하는 거예요. 나무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금융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 해매우미가 있으면 이걸 채취하러 간다. 채취한다.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진로적성이라는 직업관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술성으로서 예체능적 기술성이다. 을정이라는 것은 금융적 기술인데 변수가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을목이 묘에만 끈을 했다 그러면 학원 차리셨네. 이러고 뭐 해만 있다 그러면 미용실 차리셨네. 뭐 미만 있다 그러면 디자인 하시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달라지잖아요. 왜 다 있으면 어떻고 두 개가 있으면 어떻고 다 달라져요. 그 글자 22개, 천간지 22개를 이리저리 막 맞추는 거예요. 그 목생화를 수생목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 수생목. 배우고 익혔으면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활용해야죠. 그 목생화.
그런데 목생화를 하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목생화 딱 하나만 설명하면은 그는 명리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상생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목생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 수생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생목이 없으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에서 이제 목생화가 잘 되는데 수생목이 안 된다면 배우고 익히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배우고 익히는 수생목 과정을 거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목생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간목의 목생화는 절대적 능력을 만들 뿐 아니라 상대적 능력도 만들어야 관계적 소통이 된다. 을목은 절대적 실력보다는 상대적 경쟁 능력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의 목생화와 을목의 목생화가 다른 점은 간목의 목생화는 절대적 능력이 되는 것은 인간관계를 할 때 존대와 경쟁을 겸하는 목생화라고 해요. 을목의 목생화는 상대를 그냥 경쟁의 목적으로만 삼는 목생화예요. 경쟁자로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존대와 어떤 그 인간 존중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안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존대와 상대에 대한 어떤 개념이 간목과 을목이 다르다. 간목이라고 하는 간목의 목생화는 경쟁을 통한 어떤 그 존대가 들어가 있는데 을목의 목생화는 존대가 들어있지 않고 경쟁 의식만 들어있을 뿐이죠. 이런 통변이 또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평생 하나 둘씩 넓혀가야 되는 게 우리 명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루하루 자꾸 이제 넓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간목의 목생화 중에서 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존대와 경쟁을 통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존대고 존중이고 을목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춘절의 간목을 설명할 때와 하절의 간목을 설명할 때 내용이 달라야 돼요. 내용이. 지금은 하절의 갑병이니까 하절의 목생화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널리 세상의 인간들에게 널리 이제 이롭게 하는 간목의 성품.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경쟁적 가치, 높은 예술성, 기술력,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소통이 된다는 뜻이죠. 을목이 아니라 이제 정화. 을목이라고 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경쟁적 가치, 높은 예술성, 기술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소통이 된다는 것이 이제 갑정목생화예요. 만약에 피자집을 한다 그러면 간목은 친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얘기해 줘야죠. 을목은 다른 업소와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경쟁이니까. 정화는 기술적, 예술적, 그리고 장식도 인테리어도 좋아야 됩니다. 통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꾸 계량이 되어서 그 손님에게 맞게 달라져야 돼요. 을병 목생화를 한다. 그러면 그 손님한테는 경쟁자보다 우월한 실력을 쌓아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실력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은 실력을 점검하고 남보다가 더 나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10분 일찍 출근하시고 10분 늦게 퇴근하시고 남들보다가 한마디 더 해주는 형용사 부사가 필요합니다. 형용사 부사라는 말은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우 너무 그거 뭐 너무 예쁘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예쁘네요 아니면 너무 예쁘시네요. 뭐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형용사부사를 붙여가지고 손님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앞에다 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을병이 되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뜨거워도 살지 못하고 습이 많아도 살지 못해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야단이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난리치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습하면은 습하다고 그냥 중내사내 하니까 매사에 불평불만을 껴안고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안 맞고 저렇게 말해도 안 맞는다고 말할 거예요. 을목이 병화가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을목만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 없어요. 그냥 목이 사주 천간에 없거들랑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내 사주에 목이 천간에 없거들랑 설득 자체를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목이 천간에 투가 안 됐으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을 설득하려면은 을목이 이게 습하다.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또 못하게 만들죠. 만약에 을정인데 을정에서 이제 수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다.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살으라 뭐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자체가 음간이잖아요. 그 을병, 을정 그 두 개가 다 예민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연출을 해줘야 돼요. 을목한테는 내가 의식적으로 외부 환경과 소통하는 어떤 의무 스트레스, 소통 스트레스, 고객 스트레스가 있어요. 남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변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연출력이 있어야 돼요. 을목병화, 목생화는 상대적 능력을 만들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적응력이 참 좋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좋아야 되는데요? 이런다고요. 이런 말을 할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을정은 상대적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이형이면은 좀 경제성까지 고려한 소통 능력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망하면 어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이 배합이 교묘하게 잘 맞아야 돼요. 수가 좀 약하고 화가 좀 더 많아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수보다가 더 왕해야 적응력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수가 화보다가 더 많으면 적응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상 중에서 가장 큰 진상이 되는 거예요. 수가 많은 을목. 아무리 배우면 뭐하냐 이런 사람 설득시키다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을목은 설득이 안 돼요. 수가 많으면.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진상이기 때문에. 진상 무슨 성낼 진짜예요. 성낼 진짜. 뛰어난 인물이나 사회 지도자 중에서 을목일간이 참 많죠. 근데 진상이 또 제일 많아요. 소통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이 을병이지만 소통 능력이 제일 없는 것이 을병이에요. 왜? 진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위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한 것은 그건 간목이 해야 되잖아요. 간목이. 근데 그 짓을 을목이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간목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꾼이 아니라 주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건 간목이 하는 일이거든요. 남이 원하는 세상, 남이 주관하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을목이에요. 근데 간목이 을목처럼 살아도 안 되고 을목이 간목처럼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한테는 수가 더 왕해야 되고 을목한테는 화가 더 많아야 돼요. 만약 간목이 화가 왕해서 을목처럼 해도 요즘은 나쁘지 않아요. 뭐 21세기잖아요. 뭐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는 뻣뻣한 간목보다는 화가 많은 간목이니까 사교적이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화가 많은 간목은 조금 해퍼 보인다고 해요. 간목이 화가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해픈 직업을 많이 해요. 삼류소설,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원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을목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직업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해픈 것은 원래 을목이 해야 돼요. 그냥 화가 더 많으면 간목이 그 짓을, 을목이 해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을목이 수가 많으면 간목처럼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을 이제 스트레스로 생각하죠. 통변이 어려워요. 말할 때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 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식들도 천간이든 지지든 을목이 있으면 이런 설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당신은 간목이 아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야 될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현장을 두려워하고, 사람 관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의 성품이 아니라 그거는 의무소홀이다. 자기 성품을 위주로 하는 것은 간목이 하는 짓이고, 을목이 그러면은 그거는 의무소홀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 사주의 목은 목생화부터 해요, 수생목부터 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조차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수생목부터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목생화부터 한다는 것은 환경에 나가서 쓸 목적으로 먼저 쓸 목적을 정하고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은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하고요. 을목은 목적부터 정하고 하는 거죠. 그럼 봄에 났으면 수부터 하는 거고요. 준비부터 하는 거고요. 여름에 났으면 화부터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방법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99%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일명리학은 이제 그 동양 철학의 근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점막이나 어떤 그 술사들이 쓰는 방법으로는 전혀 접근하지 않아요. 이 말 저 말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화왕하면은 목적부터 정해야 된다. 봄에 화왕하면은, 봄이라는 것은 동지서부터 춘봉까지를 봄이라고 해요. 계획부터 정해야 되는데 화가 왕하면은 목적부터 정하니까 그때부터 이지러지기 시작하죠. 당연히 봄은 수왕한 계절이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봄에 났거나 간목으로 났으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을목으로 났거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틀린 방법이에요. 을목이 배우고 익히는 것부터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지러뜨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능하면 간목은 수왕해라, 을목은 화왕해라, 화로왕해라. 그렇게 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 출생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목이 없는 사람한테 목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수왕한 사람은 간목형 인간이에요. 수가 왕한 사람은 간목형 인간이고요. 화가 왕하면 을목형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간목형이면 배우고 익히면 되지만 목적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쓸데없는 것을 왜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수가 왕한 사람은 열심히 하시네요 하지만 화가 왕한 사람은 그걸 보고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낚시를 이제 가려고 하면 낚시하는 시간보다가 가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 낚시터보다가 낚싯대가 더 많다는 뜻인데 쓸데없는 준비를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는 항상 준비가 철저인데 화를 볼 때는 그것을 이제 화가 볼 때는 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화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필요 없는 걸 준비했느냐는 뜻이죠. 지금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준비했느냐, 그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화운이 오면은 운에서 이제 화운이 오면은 이제 뭔가 쓰려고 이제 가져갔는데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이것저것 준비를 했으니까 수가 왕한 사람은 화가 운에서 갑자기 오면 내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가져왔지?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강의 내용은 좀 쉽죠?